안녕하세요.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골드리얼티 행정사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권리금 계약 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으시더라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만큼은 저희 골드리얼티 행정사법인의 부동산 민원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얼마 전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 예형이지만 형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여서 판결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볼까요? 주 땡땡 컨설팅 대표 겸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 의무다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정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한다.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총 4가지 무죄 주장과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가 행정사법 제2조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셋째,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있는 권리금 계약에도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불가분 관계에 관하여는 권리금 계약에 해당되는 이 사건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점,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임대차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정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모여 동시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혹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넷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피고인들은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이 분명한 바 피고인들도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하여 작성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하여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교통부도 상가 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법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이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동안 관행상 임대차 계약에 수반하여 공인중개사가 해왔을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는 기존처럼 권리금 계약 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받으시더라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만큼은 전문 행정사에 의뢰하여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 골든리얼티 행정사법인의 부동산 민원 전문 행정사가 공인중개사분들의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02-470-9701번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